자, 어제 내용을 조금 함축적으로 요약을 다시 한번 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제 첫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3월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일단 좀 고민을 해보고 이 3월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가 가장 강세를 보일 것인가. 자, 요게 이제 고민이 될 건데 자, 첫 번째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는데 1월 달과 2월 달에 시장이 좋았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주변 여건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싸다라는 인식하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뭐 소위 말해 3조 효과와 북미 회담 그리고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여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싸다라는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과 2월 달 시장은 꾸준하게 올라온 건데 자, 그런데 3월 달 들어서는 뭔가 다르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북미 회담이 결렬됐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이 싸다라는 메리트가 생겼는데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개방되지 못하다라면 과연 남한이 메리트가 생길 것인가? 싸다라는 인식이 다시 바뀌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실망감이 생겼고 역시 글로벌 지수에서 특히나 신흥국 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근 시장의 수급이 어떻죠? 1월 달과 2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는데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약간씩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가기 시작하더니 3월 달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맞물려서 오늘 중국 내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매년 3월 달에 중국에서 열리는 정치적인 이벤트입니다. 이때를 통해서 보통 중국 1년 동안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고 내지는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고 경기 부양 정책이 따라준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하필 오늘 경기 성장률이 잘 나온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하향되게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 당연히 중국에다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그대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다음 화면 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매도가 엄청나게 커졌었던 거고 거기다 맞물려서 코스닥 IT 섹터까지 매도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 정말 2019년 들어와가지고 단 한 번도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간다면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나가는 반면에 기관들조차도 매수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이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외국인들이 그럼 어디에서 매도가 나갔을까요?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은 전체 업종에서 바로 철강, 기계,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업종들의 성격이 뭘까요? 바로 경기 민감주, 수출과 밀접한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니 대한민국의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라 수출과 밀접한 기업들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대형 IT 섹터들이 하락하면 코스피는 당연히 하락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이쪽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IT 중소형
내지는 뭐 부품주, 장비주들이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장이 그러다 보니까 뭐 BH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장중 하락폭이 8%에서 9% 정도가 나왔었죠. 그 외에 뭐 원익 IPS도 그렇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특수성, 바로 대한민국은 어찌됐건 산업의 대다수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이 수출의 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IT 섹터입니다. 자, 그러면 수출, 경기가 둔화되면 수출과 밀접한 IT, 철강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경기가 좋다라면 당연히 IT 섹터는 정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는 제일 먼저 1순위로 사야 될 거는 당연히 IT 섹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거나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라면 가장 먼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IT 섹터입니다. 바로 경기 민감주의 대표 섹터이고 경기 민감주이자 성장주이기 때문에 시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가 IT 섹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IT 섹터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IT 섹터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제 매물출의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또 이제 이 대박스쿨 통해서 우리 종목, 본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방송 도중에 못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서 또 IT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1월달, 2월달에는 뭐 유니테스트라든지 유진테크, BH, 인터플렉스 그냥 이유 없이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이 이제는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도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철강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1월 달과 2월 달에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1월 달과 2월 달에 올라간 섹터가 3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2월 말쯤에 저는 뭐 IT 섹터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길래 뭐 인터플렉스, BH 같은 종목을 2월 말에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꺾여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들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충분히 3월 달에 그 섹터들 외에 수익 낼 수 있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짧은 손절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차라리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어제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렸지만 미국 암학회 일정이 3월 말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정부에서 또 우리 제약바이오의 중장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일정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3월 달에 제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강의를 통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타 방송에서도 1월 달과 2월 달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물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서 많은 타 방송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1월 달과 2월 달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쪽 섹터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 섹터를 그렇다고 장기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약바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실험, 뭐 학회 관련해 갖고 일정들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개별적인 재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경기 둔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경기 둔화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거세지면 제약바이오라고 절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약세를 보였으면 약세를 보였지 강세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2018년 대비해서 최근에 2019년에 IT 섹터가 상승하면서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아졌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역시 계절적인 특수성 때문에 3월에서 4월달 그리고 5월에서 6월달 요 시기 때 제약바이오가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장기 투자가 아니라 3월달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17년처럼 뭐 셀트리온이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처럼 제약바이오가 크게 간다라는 관점으로 투자하시면 분명히 또 실패하게 되십니다. 꼭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언제까지? 자, 조정 시에 눌림목 매수 전략으로 보면서 미국 암학회 일정 바로 3월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요 일정이 딱 됐을 때 사람들은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소문에 사서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학회 일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 다시 매물 출회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암학회 일정이 다가왔을 때 차익실현한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내시고 3월 말 때는 조금 회피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월 달 한 달 동안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심 종목 섹터 제약바이오를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가 더 심해지고 3월 10일에서 15일 날 OECD 경기 선행지수의 발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다라면 이거는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IT 섹터든 어떠한 섹터든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 나왔을 때 경기 둔화가 나온다라면 당연히 매도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경기가 회복해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더 확대를 시켜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투자 전략만 갖고 있으셔도 우리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차트 보면서 하루 주가 상승과 하락에 쫓겨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밑그림만 갖고 3월달 그러면 언제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겠구나. 밑그림을 그려두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 기간 동안에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매 전략은 알았는데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정말 많습니다. 글쎄요, 전체 종목이 한 수백 개는 됩니다. 이 수백 개가 되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될까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업종 특성상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긴 합니다. 보통 셀트리온이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신라젠이든 바이로메드든 다 같이 올라가는 성향은 있는데 그렇다고 전체 종목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또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글쎄요, 2017년에는 표적 항암제가 트렌드였습니다. 이게 매년 참 재밌는 게 학회를 통해서 제약회사들이 발표가 나올 건데 그때 해마다 조금 트렌드가 될 만한 신약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제약 시장에서 집중을 하게 되는 그 트렌드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그래서 표적 항암제 치료제인 신라젠 같은 경우가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2019년은 다릅니다. 2019년은 일단은 미국 암학회를 통해서 R&D 성과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데일리 대박스쿨 사이트에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제가 요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요 관련된 기업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2019년의 올해의 트렌드는 저는 CART라고 봅니다. 면역항암제인데요. 면역항암제 중에서도 이중항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이 면역항암제 쪽에 이중항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가 발표되는 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 암학회를 통해서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파맵신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 오늘 파맵신이라는 종목도 장중 상승률이 또 6% 이상 또 상승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났었죠. 이런 종목들을 좀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상 2상에서 3상에 진입하는 3상으로 건너가는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갈 때 기업의 가치가 220% 정도 증가한다라는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상 재료가 나왔을 때 보통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뭐 이데일리 대박스쿨 홈페이지에 시청자 게시판에 자료 올려놨으니까 아직까지 확인 못 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미국 암학회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CIRT 이중항체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암젠과 아타라 그리고 아프로라는 이 기업들이 있는데 이번엔 미국 암학회 참여해서 전부 다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성과 발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앞으로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파맵신 그리고 그 외에도 4가지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는 제가 미국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놨는데 오늘은 제가 대박스쿨 홈페이지에 CART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잠깐 접속하셔서 저 자료들 다운받아 가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은 강의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